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이라는 그러한 챕터 7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이제 개괄적으로 딴 교수님의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1시간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챕터에 나온 우리 그 교과서에 나온 과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겠습니다. 지역사회 실천의 과정은 커뮤니티 웰피어 프로젝트 프로세스라는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에 대한 학자별의 견해요. 학자별. 또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일반적인 과정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 수 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탐색한다. 이 두 가지를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제 조금 잘렸는데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없고 학자마다의 그 하나의 자기의 견해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더함, 여기 이제 더함, 리프트, 또 폴만과 그린, 또 길버트와 스펙트, 또 칸 이렇게 그 학자들의 견해가 있죠. 관점과 실천 과정. 그래서 이제 더함이라는 사람은 문제 해결에 이제 중점을 둔 거예요. 리피트는 변화 매개자가 계획된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과정. 변화 매개자는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가 있죠. 내담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케어하기 위해서 계획된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가 되겠어요. 폴만과 그린은 사회 문제 해결 과정을 중점 두었어요. 사회 문제 해결 과정. 길버트와 스펙트는 정책 형성 과정을 중시하겠어요. 칸은 계획 과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학자들의 견해를 관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천 과정 프로젝트죠. 여기 이제 더함은 문제 인식, 문제 분석, 계획, 조치, 평가, 다음 단계 이렇게 과정을 설명했고, 리피트는 변화의 필요성 개발, 변화 관계 수립, 클라이언트의 시스템 문제 규정 또는 진단, 대표적인 경로와 목표 검토 및 목표와 조치의 설정, 의도를 변화, 노력의 전환, 변화의 일반화, 정착화, 종료 관계의 달성, 상당 기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펄만과 구린은 펄만과 구린이죠. 구린. 문제에 대한 정의, 문제를 개진할 구조와 커뮤니케이션 구조, 정책 대한 분석과 정책의 채택, 또 정책 기획 개발과 실시, 반응 조사와 한류, 또 여기 길버트와 스펙트는 문제 발견, 분석, 대중 홍보, 정책 목표 설정, 일반의 지지와 합법성 구축, 프로그램 설계, 실천, 평가와 사정. 칸은 계획의 선도, 탐색, 계획 과업의 결정, 정책 형성, 프로그램화, 평가 완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 확인. 문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변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사정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규정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문제의 특성 파악이라고 해요. 1. 여기 문제의 복잡성 정도, 문제 및 문제의 상황과 관련해서 얼마나 다양한 개인이나 이해 집단들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의 강도 정도예요.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시급한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강도라고 하겠어요. 문제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감정적 투입 어느 정도로 강하게 또는 약하게 개입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3. 문제 확산 정도,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문제의 긴급성, 문제가 얼마나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한다. 다섯 번째, 문제의 지속성,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문제,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서 이렇게 엄밀하게 5가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점들이, 고려는 뭐예요? 참고해야 될 점들이죠. 누가 주어진 문제를 문제로 보며 누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함. 그래서 사회 문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에 존속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간구해서는 안 된다. 이제 사회 문제라는 건 누구나 다 이제 그 문제를 기억하고 해결되기를 원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사회의 어떤 가치관, 제도가 문제를 파생시키며 존속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그 사회의 가치관, 사회의 어떠한 가치관, 제도 문제를 파생시키며 지금까지의 이제 우리나라의 가치관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동방예의지구로서 정말 인성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인성이라는 그 가치관보다 지식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돈 이런 거에 가치를 너무 많이 두기 때문에 사회에 파생되는 가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 사회 지배계층의 사고방식을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배계층이란 정치인도 되겠고 기업인도 되겠고 이런 그 지역의 하나의 지배계층,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도자계층이라고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통제할 수 있고 정책을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는 계층을 의미. 이는 사회 문제의 우선순위도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야 된다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을 사회에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러한 그 사회 지배계층에서 파생되는 고려도 해야 된다.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에 속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견해를 분석해야 되고, 5번째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문 분야가 갖는 견해와 가치를 분석해야 동일한 사회 문제에 대해 전문 분야에 따라 상의하며 동일 전문 분야의 경우에도 사회적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욕구 사정, 어세스멘트, 욕구 사정. 욕구는 뭐예요?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 이런 욕구에 대한 그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범적 욕구가 있고 뭐 느낌 욕구가 있어요. 규범적 욕구는 모람티브 니드스죠. 전문가나 기존 자료에서 제시한 목표 기준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 이 기준에 미달하면 욕구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문가나 기존 자료에서 제시한 목표 기준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 이 기준에 미달하면 욕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목표가 있죠. 거기에 그 목표의 기준에 미달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개념으로서 욕구가 존재한다고 보겠어요. 또 느낌 욕구예요. 개개인의 느끼는 개념으로서 사람이 실제로 생각하거나 선호하는 욕구다. 표출된 욕구, 사람들이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욕구 충족되기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의 욕구, 비교 욕구, 욕구를 갖는 당사자와 유사한 사람을 비교하거나 타 지역에 비교하여 정치하는 욕구요. 상대적 욕구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 사정이에요. 요구 사정. 그 지역의 그 공동체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사정이라면 조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욕구 조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에요. 정부와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파악. 예, 정보,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파악이에요. 어떤 자료나 지역사회 문제 및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고, 원하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파악해야 되고, 자료의 정확성과 유용성, 또한 자료 수집의 비용에 대한 파악, 바람직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원 기여 정도. 예, 우리는 우리 조직사회,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정보예요. 미리 정보를 파악해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 정보 필요한, 어떻게 이 업무를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우리가 그 조직에 대해서 이 커뮤니티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어떠한 그 과정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뭐 파악을 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욕구의 문제, 또 다양한 그 유용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욕구 사정을 고려할 점이에요. 고려해야 할 점을,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문제 또는 욕구에 대한 포괄성을 검토, 자료 수집 방법 및 욕구 사정의 내용과 관련한 지역사회 어느 수준에 허용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되고,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고, 또 자료를 수집한 것을 분석을 통한 공식적 체계적 접근, 이론적 접근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욕구 사정, 인터뷰, 설문조사,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도 해야 되고, 문제 분석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 의한 접근과 욕구 사정의 신뢰도 높일 수가 있다. 욕구 사정 방법은 사회복지사의 정향 등과 고려해야 된다. 조사 방법 및 조사 수행 기간, 실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포함 여부 등 고려해야 된다. 포괄적 사정, 탐색적 사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중심 사정, 하위 체계 사정,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유형이 있어요. 자원사정, 리소스 어세스먼트, 지역사회에 이용할 수 있는 권력, 전문 기술, 재정,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자원 영역을 살펴보는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 사정은 클라이언트 욕구보다는 이용 가능한 자원의 본질, 운용, 질의 초점을 둔다. 협력적 사정, 콜버티브 어세스먼트, 지역사회 참여자들이 완전한 파트너로서의 조사 계획, 참여 관찰, 분석과 실행에 참여하는 사정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욕구사정, 니드 어세스먼트죠. 지역사회 문제 욕구사정, 욕구를 사정을 위한 자료 방법, 양적 접근, 양적은 뭐예요? 숫자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사회 지표 분석 방법, 정부기관 및 사회복지 관련 조직이 수집한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을 욕구에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특히 이제 자료가 통계청에 의한 그 통계 자료도 있죠. 또 인구 선센스라 자료, 정부에서 이미 인구조사 이런 걸 해놓은 자료가 있죠. 한국 사회지표, 사회 통계조사 보고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정부의 하나의 구글이나 이런데 통계 자료를 들어가 보면 이런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근데 통계 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죠. 오래된 자료를 사용한다든가 오래된 자료를 사용해야 되면 양적 접근이 오류가 될 수가 있죠. 노동통계, 보건복지 통계 등을 활용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또 양적 접근 방법에서는 이제 사회 조사 방법이 있어요. 설문지로. 그래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나 집합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등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 이제 논문 쓸 때 이런 설문지 배포, 이런 면접, 이런 여러분들이 조사도 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내에 충족되지 않는 욕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지역사회의 접근은 사회조사, 여론조사의 방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욕구조사 방법으로 전체 역사화나 하위 지역사회의 개개 인터뷰, 전화 인터뷰 등을 활용한 조사 방법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또한 조사 방법론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문 쓸 때 양적 논문이 있고 질적 논문이 있죠. 양적 논문은 통계 지표로 검증을 한 거고, 질적은 문헌 하나의 문헌 조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도 그러나 양적 지표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러한 양적 논문, 질적 논문에 대해서 또 실제로 접근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까지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임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질적 접근 방법이에요. 이제 질적 는 이제 델타 기법, 델타의 기법이라 하고 하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전문가들로부터 몇 차례 우편이나 전화가 왔네요. 고맙어요. 와서 그래서 이제 델타의 기법이라고 하면은 이미 전문가들이 정보한 것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이제 우편이나
이메일을 사용해 일정한 정도의 합의점이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초기에 대한 이견을 보인 쟁점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얻는 방법이다. 예, 델타의 기법. 또 명목 집단 기법. 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명목이라고 하면은 여기 명목이 질적 접근법이 명목. 여기 명목 집단 기법이죠. 소수로 구성된 응답자가 목록에 기재된 현안에 대해 우선 각자 나름대로 제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중에 그들의 제안을 공유한 후 구성 간 토론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목표 확인, 행동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이용이다. 초점 집단 기법이 있고 어떤 문제에 관련된 소수의 사람 6명이나 8명 또 8명에서 12명 한 곳에 모여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참여자들끼리 토론에 가능하여 보다 깊이 의견을 듣는 방법이다. 이 명목 집단이라는 건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주제를 주는 거예요. 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문가나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인들에게 과제를 주어서 설문지를 준다든가 그래서 여러 사람을 주어서 거기 이제 받아서 하나하나 의견을 참고하는 거죠. 그때는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초청 기법이라는 건 뭐 여러 사람을 모여놓고 거기에 대한 토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초점이라고 하겠어요. 뭐 참여 관찰이 있고 공청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디 참여 관찰은 관찰자가 조상 대상의 행동이나 사회 형상을 현장에서 직접 보거나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 공청회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개점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견해가 전체 지역 주민을 대표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에 주도할 수 있어 통제하기 어려운 점. 공청회. 또 포럼이 있어요.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 포럼은 지역사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모임을 주선하여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특정 인물이나 집단 포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무시되거나 제한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이라고도 있어요. 하나의 주요 정보 제공자로부터 집단 요구 및 서비스 이용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이에요. 목표와 목표 설정. 조직이나 업무 과업에는 이제 프로세스 진행 이런 쪽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목적 설정은 목적이란 기대 결과나 바라는 미래에 대한 일반적 시설로서 욕구 사정의 결과와 직결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개입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에 관한 가치 판단들이 있으며 기대와 희망 표현으로 관측과 측정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는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시간 구조, 도전적이어야 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계획 수립이에요. 계획 수립. 계획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계획이니까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지역 주민이나 클리언트 제공받게 될 서비스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받을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육가 원칙에 세우는 거예요. 계획 수립에서 설정 목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비용으로 어떤 협력자와 함께 어느 정도의 횟수와 빈도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 기획의 모든 과제와 책임, 주체 그리고 시간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재원 확보예요. 모든 과업에서는 재원, 거기에 드는 비용이 필요하죠. 그 계획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재원을 확보한 후에는 지역 주민에게 재원과 관련된 불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명 관리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확보보다도 투명해야 돼. 투명. 추천 인력 확보예요. 또 계획의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인력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도자들이다. 또한 우수한 추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이렇게 실천, 이제 이론적 학문도 있지만 실천이 참 중요해요. 실천 학문이라고도 해요. 여기 보면 또 계획된 추천 전략이에요. 추진 기관 리더십, 지역사회 중요 추진기관으로 사회복지협회가 있고, 복지관도 있고, 공공모금에도 자원봉사센터에 복지 관련 시민단체 등도 있다. 추천기관, 이들 기관의 지역사회 실천 전략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해야 된다. 또 계획 실행이에요. 계획 실행. 이제 모든 게 돼 있으면 실행이죠. 실행. 그래서 계획 실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해가 되는 일련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실행에 있어서 과정 중심적 실행과 과학 중심적 실행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정 중심적 실행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클리언트 및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참여자들을 적용시키고 활동을 조정해 나간다. 과학 중심적 실행은 문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직접 문제와 접근하여 행하는 서비스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평가. 꼭 평가와 종결이 있죠. 평가에는 첫째, 둘째 이런 게 있고, 첫째는 노력 및 활동 변화 활동에 양적 질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활동 결과를 구애받지 않고 단순하게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 형태이다. 이 평가 방법은 활동의 기대 수준과 실제적인 수준을 비교하여 활동을 통제하거나 자원을 분배하는 토대에 기여한다. 둘째, 성과 또는 결과. 클라이언트는 대상 집단 1차적인 관심을 두는 삶의 질 개선으로 지역사회 실천에서 개입을 위한 자원 활동을 토대로 제공하는 데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셋째는 성과의 적절성이에요. 프로그램의 개입에 의해 충족된 욕구를 계획 과정
초기 욕구 사정에 파악된 기존의 욕구와 비교 측정하는 것이다. 효율성, 또 실행 과정에서의 참가자의 관찰, 양적 설정 방법에 대한 주관적인 측정 도구를 사용하며 개입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개입이나 개입 전략에 따른 절차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섯째, 평가 기준 요소, 노력, 효율성, 효과성, 정리, 프로그램의 활동량, 산출 대비 비용 정도, 효과성,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정도.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들이죠. 기준 요소들을 잘 살펴보고 평가할 땐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평가 과정을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향, 품질, 과정, 형평성, 사회 문제나 이용자의 욕구 변화에 미친 영향, 프로그램의 종류죠. 죄송합니다.